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대상승 시그널 8월 무식하게 주워 담으면 10배 그 이상도 올라갈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좀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왜 이런 대상승 시그널이 떴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 자, 보다시피 드디어 이제 어제 저녁에 속보라고 하면서 뭐가 나와줍니까? 7월에 미국 CPI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2.9%로 일단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날 같은 경우는 이제 PPI 지수 역시도 지금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증시에 대한 이런 훈풍을 불어일으킨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했다? 드디어 2.9%, 3%대를 깼다라는 거거든요. 이 3%대라는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언제부터입니까? 2021년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연 2%대라는 건 지금 이제 약 3년 만이에요. 3년 만. 3년도 넘었죠, 사실은. 3년 넘는 그 시간 동안 드디어 이 3%, 마의 3%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이 3%대를 깼다라는 건데, 사실 이 3%대를 깬 게 가장 중요한 것도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까지 우리가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어요.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파월 연준에서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3% 안으로, 그러니까 2%대를 진입해야 우리는 물가가 잡혔다라는 이 확신이 들 것이고,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금리 인하를 못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CPI가 매달 이거 지금 CPI가 이제 발표될 때마다 분명히 더 예상치를 하회했던 적도 많고 둔화됐던 적도 많았지만 금리 인하를 하지 못했던 게 3%대를 유지했기 때문이란 거거든요. 근데 드디어 뭐 했다고요? 드디어 이제 3년 만에 2%대 물가에 들어섰다는 거, 2.9%.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기대가 되기 시작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게 뭐예요? 지금까지 기다렸던 게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고금리 정책 때문에 너무 진짜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다렸던 금리 인하였고, 오늘 이제 우리가 과거 역사적으로 광복을 기다렸던 만큼 이 광복절, 오늘 광복절 즐거운 날이죠. 과거에는. 지금도 굉장히 즐거운 날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던 이 좋은 날이에요. 드디어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 본격적인 증시의 상방으로서의 강한 시세 분출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근데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진짜 이게 호재가 맞나, 물음표를 막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는데, 어제장에 뉴욕 증시를 본다라고 하면 다우 산업 같은 경우 그나마 조금 이렇게 올라가주긴 했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는 뭐 했다? 그냥 요동치면서 이게 올랐다고 얘기해야 되나 빠졌다 얘기해야 되나, 이거 참 이게 좋은 게 맞나라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금리 인하가 진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전 세계 증시에 호재가 맞나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사실 이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렇게 뉴욕 증시가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시장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와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익 매물에 따른 이제 조정이었다 이런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지금 시장에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는 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증시가 더 상방으로 기대되는 이 시점에서 차익 매물, 이건 오히려 억지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오히려 증시가 강한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약하게 조정이 들어와 버린 게 뭐 때문이냐고 하면 이제 바로 이것 때문인가 생각해요. 빅컷, 우리가 베이비 스텝이라도 표현을 하는 이 뭡니까? 다시 약화라는 게, 원래는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도가 지금 최고치를 찍으면서 뭐 했습니까? 검은 금요일, 검은 월요일을 보내면서 0.5%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가 컸어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빅컷을 했는 기대감이 이제 뭐였다? 오히려 상당히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CPI 지수와 이제 PPI 지수가 지금 너무나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좋게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는 확실한데 이게 베이비 스텝으로 연결될 확률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빅컷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요. 이제 이 최소 0.5% 이제 포인트를 이제 줄여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로 금리까지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엄청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파른 금리 인하는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이게 베이비 스텝으로 가버린다라고 하면은 가파른 상승보다는 그냥 점진적인 이런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실망 매물이 된다는 거예요. 실망 매물. 특히나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연준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경제 상황 이게 진짜 말 바꾸는 거 보면 얘네 때리고 싶습니다. 언제는 뭐 인플레이션 잡히는 거 보자 뭐 이런 얘기해놓고 이제 뭐 지금 잡히기 시작하니까 뭐 봐야 된다. 물가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고용 부분이 더 우려가 된다. 그래서 금리 인하 폭을 지금 고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결정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한다. 정작 뭐가 돼야 돼요? 고용이 더 안정이 돼야 되고 이게 가파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실업률이 더 상승하고 이제 단기적으로 더 나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방금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어느 정도는 이제 실망 매물이라는 게 우리가 금리가 여기서 그냥 따다다다다 이걸 생각했다고 하면 이제 금리가 뭐 그냥 뭐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다이렉트 강한 상승은 이제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실망 매물과 함께 이런 차익 매물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매물이 나와주면서 증시 상방을 억제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시는 게 이러나 저러나 금리 인하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된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 전 세계 증시의 증시 상승에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해야지 매수를 안 하는 건 굉장히 멍청한 행동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도 뭐라고 합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뭐라고 해요? 지금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앞으로 미국의 증시에 있어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투자를 안 하면 바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과연 지금 시장에서 그럼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 미국 증시의 분수령과 함께 우리 국내 증시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과연 무엇을 살 것인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살 것인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이 금리 인하와 함께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거는 AI 버블이라는 거죠. AI가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데 AI 열풍은 사실상 언제부터 시작한다?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나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폭등 시장이 나와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버블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시장에서 그런 시선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미 AI가 끝났다라고 외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에 검은 금요일이다, 검은 월요일이다. 당장 과거도 아니죠.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뭐가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이에요. AI 거품론이죠. AI를 관련해가지고 AI 관련되어 있는 이런 투자했던 기업들이 실적을 까놓고 보니까 당장에 뭐가 됐다. 실적이 나온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당장 AI를 통한 실적을 우리가 창출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뭐 해야 된다. AI와 함께 이런 실적이 앞으로 나와주는 거에 대한 기대와 함께 많은 기업들이 AI 투자하는 거지 당장의 실적은 사실은 나오는 게 억지다라고 저도 한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런 부분도 뭐 이야기했지만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이 뭐 이거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AI 거품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거품이 아닌 뭐다? 정말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그런 뭘 해본다.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AI 관련되는 반사이익 섹터의 수혜주들을 매수해보면 되지 않나. 저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뭘 얘기하고 싶냐고 하면은 지금 이 AI 거품론 속에서도 최대 실적을 당당하게 달성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고 하면요. 폭스콘이라는 기업이에요. 폭스콘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 보다시피 지금 뭐하고 있다.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서버를 통해 가지고 지금 AI 서버 수요 급증에 따른 예상 넘는 실적과 전망치 상향. 그래서 곧 42조 원 매출 낼 것이다라는 얘기할 만큼 역대급 매출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와주는 추세고요. 특히 여기 플러스 알파로 지금 뭐 하고 있다. 하반기에 아이폰 16이 출시되면서 거기에 따른 반사익도 가져갈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전기차 생산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반사익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기업이 폭스콘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AI 서버 관련해갖고 이제 실적 잔치라고 하는데, 이제 이 폭스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GB200 AI 서버 핵심 부품을 대량 수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주 엔비디아발 모멘텀만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못해도 내년, 내후년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기대되는 실적이 엄청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플러스로 아까 얘기했던 게 뭡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또 뭐가 된다. 다시 하반기에는 아이폰의 시대가 올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플에 쏠리는 눈이라고 하면서 다시 애플을 우리가 집중해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엔비디아발 모멘텀을 통해서 엔비디아와 함께 갈 수 있는 게 또 폭스콘이라는 기업인데, 여기 플러스로 애플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뭐 때문이다. 자, 애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이 뭐 한다. 자, 애플이 폭스콘에 뭐예요? AI 서버 구축을 맡겼다라고요. 그래서 애플이 이미 자체 인공지능 칩을 내장한 AI 서버 구축에 나섰으며 그 파트너로서 폭스콘을 선택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발 모멘텀으로도 혼자 잘 갈 수 있지만 애플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정말 하반기에 애플이 더 이제 아이폰이 또 정말로 대박 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사익으로 폭스콘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폭스콘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내 상장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폭스콘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를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태성이라는 종목이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 과거에 애플 온디바이스 AI 핵심주 부각되면서 폭스콘 애플 AI 서버 구축, 뭐 폭스콘 공급사 부각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태성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하기에는 태성이 언제, 제가 작년 11월 달에 추천드린 종목이에요. 이 당시에도 온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태성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렸고요. 태성 같은 경우 보면 알겠지만 11월 달에 소개시켜드린 주가가 지금 이미 8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8배 올라간 종목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사라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럼 정말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폭스콘이라는 기업과 좀 반사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은 없을까를 찾아봤더니 바로 뭐다? 바로 이제 이 그 폭스콘을 보면 알겠지만 전기차 로봇 협력 공급망도 강화한다고 하면서 엔비디아와 함께 뭐 AI 컴퓨터 센터 구축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폭스콘이라는 기업이 결국에 뭐 한다? 전기차 시장도 그렇고 아까 이제 로봇 시장도 그렇고 뭐 이런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지금 엔비디아가 뭐 하겠다? 그 폭스콘이랑 이제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제 폭스콘의 1차 협력사가 있어요. 밴딩사. 그게 뭐냐고 하면요. 그게 바로 엠젠 솔루션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아마 이슈가 좀 됐을 거예요. 뭐 때문에? 전기차 화재 대책 시스템 보유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기업이 이제 적자였는데 흑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기업이어가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도 엮이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엠젠 솔루션이 보면 알겠지만 자, 폭스콘의 프린터 현상기 1차 벤더사요. 일단 프린터 현상기라고 하니까 뭐 무시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폭스콘이라는 기업의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가 됐든 뭘 하는 데 있어서 현상기는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필수적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주력 영업으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엠젠 솔루션의 기업, 아까 이제 엠젠 폭스콘이 이제 이 1차 벤더사가 이제 엠젠 솔루션이라 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엔비디아가 뭐 하겠다 했습니까? 로봇, AI, 전기차,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거 다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뭐 한다? 이 엠젠 솔루션의 사업 영역이 여기 보면 스마트 시티도 들어가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이런 거 통신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바로 뭐가 된다? 이제 로봇으로도 엮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전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역시도 뭐가 된다?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엮이겠죠. 아까 실질적으로 엠젠 솔루션 뭐 한다? 화재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전기차로 이미 지금도 부각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섹터도 엮이기 때문에 폭스콘이라는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와 이 협력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지금 이제 엠젠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전기전자 아니죠. 이 엠젠 솔루션이란 기업이 오히려 또 반사익 받으면서 이런 부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마트시티, 로봇, 전기차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추가적인 밴딩사, 협력사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엠젠 솔루션이라는 기업 좀 이제 눈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지금 바닥을 잘 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탈이 안 나와준다고 하면요, 제가 봤을 때 10배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엠젠 솔루션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이제 가격 전략이겠죠.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링크를 클릭해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매일같이 올려드려요. JMB라는 종목 역시도 제가 9,000원까지 매수하시고 목표가 2만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9,000원 매수, 목표가 2만원. 바로 딱 터치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단기 종목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이 주식 강태공이라고 어플을 다운을 받으세요.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 뭐한다, 이런 식으로 관심주를 드리고 바로 옵티코라는 종목 추천드리자마자 상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다 알려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